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3월 22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촬영을 못 했었는데, 어저께 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NH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또 뉴스 기사가 되면서 잠깐 또 이슈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드렸지만, 그때 좀 미비하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언급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감사 보고서 제출 이제 적정으로 나오게 되면서 좀 한시름 돌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내용 간단하게 또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주가가 압수수색 관련 때문인지 계속해서 좀 떨어졌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가격 대응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1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지난번 영상 내용인데 절반 이상 분들이 아직 좀 구독 안 눌러주셨는데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CXL 관련해서 댓글로 뭐 CXL is dead라는 기사 내용을 좀 다뤄달라고 하신 분도 계셔서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다가 오늘 또 이슈 있어서 이 부분 잠깐 다뤄드리고 그 CXL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이제 추후에 영상으로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관련된 내용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기사 하나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CXL is dead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 내용을 가지고 기사 내용을 좀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부분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해서 이제 압수수색 나왔던 뉴스 기사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보완된 부분들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뉴스 나왔던 기사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데, 파도를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쟁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파도가 2분기랑 작년도 23년도 2분기 실적이랑 3분기 실적을 이 증권사에서 몰랐냐, 알았냐,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NH투자증권 입장에서도 이제 파도가 공식적으로 실적을 이제 뭐 분기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의 회계 감사를 정확히 받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아닌 시점에서 NH투자증권에게 자료를 전달을 했었던 거고,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포캐스트 예상 이제 전망치를 가지고 이제 실적을 그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예상치를 제출을 했다, 이렇게 지금 됐었었는데, 그 부분에 실적 예상치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 근거를 한번 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 뉴스 기사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제 NH도 이제 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떳떳하겠죠. NH투자증권에서도 뭐 이제 그 근거들을 충분히 다 마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쟁점은 연간 매출액이 1200억 정도로 해서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원 넘게 형성이 되면서 상장이 되었는데, 막상 이제 까보니까 실적이 3억 8천만 원, 4억도 안 되는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와서 이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입장이 되겠죠. 뭐 결국에는 이제 주요 쟁점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파도 입장에서는 실적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아니냐, 요 부분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상장시킨 NH투자증권에 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좀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보완하지 못한 내용들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평가 일정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업 실사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해서 23년도 6월까지 이제 실사를 했었고, 이제 상장과 관련해서는 3월 10일이니까 결국에 1분기 실적 이제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기 전에 이제 신청을 했었었고요. 뭐 이제 증권 신고서 제출할 때랑 기업 실사 끝날 때 뭐 6월 말이라고 한다면은 2분기 실사 끝나기 전에 2분기 실적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이 아니니까 파도 입장에서도 이제 그 실적을 뭐라 해야 될까요? 공식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었겠죠. 왜냐면 이제 회계 감사를 정확히 받은 공식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파도 입장에서는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그게 법정 문제로 갔을 때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출액이 1200억이라고 이제 한 부분은 이제 근거가 어떤 근거라고 했냐면, 이제 각각 고객사들에 대한 포캐스트 예상치로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A사, B사 합쳐가지고 한 260억, 27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3년도 SSD 관련해서는 930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요 두 개 실적이랑 1분기 실적을 합쳐가지고 한 1200억 정도 이제 예상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두도 이런 예상치를 가지고 증권사에 제출을 했었었고, 이제 NH투자증권 또 파두가 이제 공식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근거들로 가지고 매출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근거로 삼아서 진행을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 문제로 갔을 때는 저는 이제 인과관계를 따진다고 하면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앞서서 파도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좀 도덕적인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본인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공식적인 그 이제 명분이 있죠. 공식적인 회계 감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히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면은 뭐 그 부분은 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첫 번째 실적이 공식적으로 회계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적을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예상치로 추정을 했다. 근데 이 예상치는 주요 고객사에 대한 이제 포캐스트 이 자료로 가지고 이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는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PO 관련해서는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소송 들어간 거는 첫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좀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진행 그 소송 기간 얼마 정도 됐는지 한번 찾아서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자료가 정리되면 간단하게 한번 또 언급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파도가 오늘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결과를 이제 공시를 한 내용이고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감사 보고서가 뭐 비적정이 나온다거나 그런 리스크는 확률은 되게 미비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그래도 정확하게 적정으로 나온지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적정으로 이제 나와서 별탈 없이 올해 한 해는 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뭐 특별하게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자체야 워낙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이제 적자가 난다거나 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좀 가볍게 넘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좀 자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는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었던 이 감사 보고서도 이제 적정으로 나오게 되면서 큰 한숨을 돌렸고, 뭐 지금 단연 화두 리스크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그 압수수색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소송된 진행 상황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수급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개인들이 팔고 있는 흐름을 가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결국에 19,000원 가격 라인까지 깨지고 흐름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한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이 18,370원 이탈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계속 했는데, 거의 지금 심리적인 지지 라인까지 거의 가격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어찌 보면은 지나고 나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지금 시점이 어쩌면 마지막 매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파도가 문제가 있거나 기업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아마 이 가격이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최하까지 경우로 간다고 한다면 기업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은 16,250원은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뉴스를 기사를 가지고 소개를 드렸었고, 거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제가 3일 전이었나요? 지난주 때 영상을 올렸던 내용을 가지고 연장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좀 더 같이 관찰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감사 의견서 적정 나왔던 부분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저점 가격이 얼마였죠? 18,370원, 18,370원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남은 이번 주에서는 CXL 관련해서 다시 영상을 좀 준비해가지고 뭐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파도가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계속해서 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큰 일이 없으면 파도 주주총회 다녀올 생각인데, 그때도 다녀와서 관련된 내용들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